그러면 그 세진님은 평양에 계실 때부터 이제 대건설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 해외 나간다고 뭐 이제 마치 그 대건설 기업소에 들어가서 다음날로 해외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건설 기업소에서 이제 근무 요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3년 이상. 처음부터 외국을 목표로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건설 기업소에서 일했죠. 북한에 분양해줄 때.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너무 북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쵸. 외국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쵸. 그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죠. 그러면 대건설로 가셔서 네. 외국에 나가게 된 어떤 경로라든가 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해외 나간 건 일반적인 그냥 코스를 따라서 나간 거죠. 대건설 기업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간부 사업 일정을 밟아서 러시아에 그냥 나간 거죠. 그래서 2019년 말에 이제 그 러시아에 갔었는데 그 러시아 가서 이제 제일 그 충격적인 것이 이제 그 내국인들이 그 북한 사람과 이제 한국인을 갈라보는 기준이랄까? 네,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DNA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까 이제 북한 사람은 다 키가 작고 이제 그 한국 사람은 다 키가 크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DNA가 이거 다른 DNA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충격인데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뭐 원래 북한 사람들이 키가 더 크지 않았어요. 이제 역사자를 보게 되면 북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키가 컸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2080여 년이 되네요. 80여 년간 이제 너무 먹먹다나니까 사람들이 평균 키가 작아진 거거든요. DNA에서 출발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잘 분간을 못한다. 그쵸. 분간 못하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아볼 정도로. 그렇죠. 실내로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도 그 대체로 다 뭐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건설장 이제 나갈 때 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아이들을 갖다고 했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나마 그래도 평양에서 선발해서 조금은 지방보다는 큰 편 아닌가요? 일부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그래도 좀 경기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얕잡았죠.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가시는 과정도 한 1년 동안 그렇게 간부 사업이라든가 뇌물 많이 버리셨나요? 뭐 어차피 그 커스죠. 커스인데 그분들이 아직도 거기 있잖아요. 하니까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 뇌물 받은 사람. 네. 그러면 러시아에 나가실 때 내가 어차피 3년 정도 기한을 5년이죠. 5년 동안 네. 얼마를 벌어올 거다라는 목표가 있으셨나요? 저는 뭐 그냥 5,000불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보려고 생각했죠. 5년 동안 5천 네. 5천 달러? 네, 정말 사과했죠, 저 사실. 완전히. 그쵸, 완전히 사과했죠. 네. 그래서 5개월이면 네. 한국에서 뭐 5개월 뭐 한 2달이면 버는 돈이죠, 사실. 외국에서 네. 이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루 일과가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히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감이 터졌어요. 오히려. 네, 왜 그런가는 이제 그 러시아도 2020년 들어서면서 국경을 봉쇄했거든요. 국경을 봉쇄하면서 그 이민을 받질 않았습니다. 대체로 러시아에서 건설 사업은 독립국가 그쪽에서 말하는 건 SNG 나라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 하게 되면 독립국가 협동체 나라들이죠. 카자흐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마지막에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 그 독립국가 협동체 나라들인데 실례를 들어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밖에 할 게 없다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서 대체로 있는 직업이 농사일이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택시 운전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물 운송. 거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는 남자들이 거의 80~90%가 러시아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국교 그 건설업에도 하니까 그런 수단계 나라들 독립국가 협동체 그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일을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 건설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니까 집에 가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건설업자들이 국경 막히면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오니까 일단 러시아 건설 업체들에서는 건설을 시작했는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력이 엄청 많이 하고 됐죠. 그래서 우린 이제 그 베톤 치고 베톤이라는 게 이제 그 콘크리트 타입을 치는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이거 철근 조립을 하고 콘크리트 화나무를 채워넣는데 이걸 그 러시아에서는 그 베톤 작업이라고 합니다. 축조 여기서 저족이라고 하죠. 네, 축조도 좀 진행하고 이제 그 미장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도 미장이. 아 그래요? 그 미장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럼 진짜 많이 바쁘셨겠네요. 엄청 바빴죠. 바빴는데 그렇다고 뭐 노동자들이 돈은 손에 못 쥐고 그때쯤에 이제 그 북한 정부에서 이제 그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노동자 통제 잘하라. 이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막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제 통제 잘하면서 그 지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지 마라. 다 장부로만 계산하고 돈을 지어주지 마라. 그 돈 가지면 이제 그거 탈북할 수 있으니까 돈을 주지 마라 해서 그 우리 노동자들이 그냥 뭐 한 달에 러시아 돈으로 1,000루블 내지 2,000루블 러시아 돈으로 1,000루블 하게 되면 한 30달러 정도 받았죠 1년에. 그걸 그 생활비로 받고 일체 돈은 다 장부상으로 계산했는데 장부상에 계산되는 돈도 이제 달에 100불 플러스 마이너스 100불.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신 거예요? 하루에 뭐 아침에 7시 기상해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저녁을 꼭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8시에 작업을 진입했죠. 8시에 진입해서 이제 하루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를 못 수행하면 밤에 12시라도 그냥 거기서 밤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 되면 노동자들이 하루 과제 수행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이제 2시 반 정도. 새벽 2시 반이요? 예, 일을 좀 늦게 하는 사람. 그 새벽 2시 반이면 2시 반에 이제 내려와서 밥을 먹어야겠죠. 네. 이제까지 됐는데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오물오물 하다 보면 그냥 3시 되는 거예요. 예, 2시 반에 이제 내려와서 그럼 3시부터 아침 7시 기상이니까 4, 5, 6, 7, 4시간 4시간 자고 이제 7시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사고 같은 거 많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일본 노동자들은 원래 이렇게 구석에 숨어서 이제 자기도 했죠. 한 30분, 한 15분이라도 눈 붙이고 하는 노동자들도 있었죠. 그냥 뭐 전쟁터. 그렇게 일하고 100불밖에 안 줬다는 게 이게 정말 전대미문의 일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그 죄수로 알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다 죄수 아니냐? 그래서 그 물어봤죠. 왜 우리가 죄수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우선 인터넷도 못 보고 외국 세상 접촉하지 못하지 않냐? 외국인하고 자유롭게 말 못하지 않냐? 우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일을 끝나고 들어갈 땐 너희는 일하는 걸 보고 나가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하러 나오면 너는 벌써 나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 잠 안 자고 일하는 거 아니냐? 건설장에서 지금 여기서 그 현장에서 그냥 4시간 자고 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상 사람은 그렇게 일 안 한다. 정상 사람이면 너희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 작업량이면. 근데 너희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깨진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며칠복 입고 나올 때도 그렇게 뭐 옷이 저건 옷들 아닌데 다 보면 거기다가 너희 또 전화기도 못 쓰고 그 죄수 아니면 뭐냐 그래. 근데 그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딱 그 러시아의 그 죄수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옥이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그렇죠.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여기 나가 말도 못하고 돈도 그렇게 안 주고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러시아 회사에서 이제 그 작업복을 내줬는데 아마 작업복이 좀 싸놨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입으면 작업복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면 노동자들이 그걸 입고 다니다가 아니 창피하기도 하죠. 일하는 사람이 그 찢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렇죠. 거기다 또 그 같은 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데 외국인들 아니에요. 어쨌든 외국인들 앞에서는 좀 그래도 좀 뽑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하나둘 이제 그 오물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국인들 러시아도 같죠. 이제 무슨 진바지라든가 이런 걸 뭐 크게 해지지 않았어도 냄새 나면 실종이 나면 그냥 버리지 않나요? 헌어수거함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헌어수거함이 없거든요. 러시아는 헌어수거함이 없고 그냥
그 어물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이렇게 큰데 거기다 어물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아, 거기에 그래서 각종 어물 다 넣어서 이제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거함이 있잖아요. 네. 거기 건설장에 그런 게 없다니까 그냥 어물 같은데 그냥 버리거든요. 음, 그다음 그걸 뒤지는 거예요. 뒤질 땐 좀 못해도 이제 거기서 이제 얼큰한 걸 걸러가지고 이제 그 작업할 때 그걸 입으면 또 옆에서 보기도 괜찮고, 예, 자기도 편안하고. 이 진바지가 솔직히 그 작업하긴 그저그만 아니에요. 네. 찢기지도 않고, 예. 그런 노동자들이 그 생기기도 했죠. 참 그걸 보면 씁쓸하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 맞죠. 이 노동자들도 이제 술이랑 이제 마시고 저녁에 이제 어떻게 설날 같은 때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장 옮길 때 그때 또 여유가 있거든요. 이제 현장 옮기자마자 거기서 일 못 하잖아요. 도면이랑 뭐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거든요. 술 마시고 뭐 저녁에 자기도 하고 한담도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술 취하면 그러고는 하거든요. 우린 재수라고. 노동자들, 다른 외국 노동자들보다 자기네가 일하는 거 보면 작업질도 더 낮고, 그 다음에 작업량도 많은데, 그네들은 우리보다 일도 못하고 작업도 좁게 하면서 승용차 몰고 다니는데, 자차를 몰고 다니는데, 우리는 입을 옷도 없고, 전화기도 마음대로 못 쓰면서 사느냐. 이게 뭐 재수 아니냐, 이런, 그런 한탄이 올려나오곤 했죠. 진짜 화가 나셨겠어요. 네. 뻔하죠. 드시는 건 좀 괜찮게 드셨나요? 그 먹는 거는 한국에서는 그 돼지 깍대기라고 하죠. 돼지 가죽. 네. 돼지 가죽을 이제 잘 먹더라고요. 잘 드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고소하거든요. 그렇죠. 구워서 먹으면. 그렇게 그 가공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재밌는 게, 러시아에서는 그걸 안 먹어요. 그걸 그 개목이 하거든요. 계란용게라든가, 혹은 사료로 쓰거든요, 그걸. 우린 그게 값이 싸다니까 그걸 먹었는데, 그 돼지 가죽을 그렇게 맛있게 가공하게 되면 먹을만 하죠. 돼지 가죽이 또 가공이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공을 못하니까 대체로 그걸 이제 삶아요, 이제 삶아서 이제 그 양배추하고 섞어서 이렇게 주는데, 그건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게 좀 냄새가 나요, 그냥 삶으면. 비린내를 잡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뭐 잡을 게 없다니까 그냥 양배추 넣고 소금 넣고 하니까 이게 비린내가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못 드시는 분은 전혀 못 들어요. 그걸 주로 했죠. 그 다음에 감자, 이따 음식 물고기 조금 넣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노동자들이 좀 격분한 일이 있었어요. 돼지 가죽이 사실 뭐 엄청 헐값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돼지 가죽을 많이 수거해가지고 아마 헐값이던가 아니면 공짜로 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염을 한 거예요, 돼지 가죽을. 소금을 넣어서. 그게 염을 한 상태에서 한 3개월 지나다 나니까 그래서 욕한 냄새가 올라왔죠. 그걸 그냥 식량으로 공급한 거예요. 건설장 울타리 지날 때 러시아하고 그 경비 서는 사람들이 코를 싸지고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어물은 왜 건설장으로 뒤져오느냐. 그 사람 살아먹는다고 상상도 못하고 이 어물을 왜 여기 뒤져오느냐. 여기서 무슨 농사 짓느냐 하면서 비료라고 생각을 한 거구나. 이제 그 생생한 금방 잡은 돼지 가죽도 이제 그 맛이 없다고 안 먹는 게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들여와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생물을 뒤져올 때 걔들이 러시아인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너희 안에서 무슨 개 키우냐? 건설장에서 이렇게 개랑 키우면 안 된다. 키우지 말라. 그런 말 계속 했거든요. 너 개 사료로 들여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졸인 걸 들여오는 거예요. 하니까 이번에는 개 사료가 아니고 이건 너희 무슨 농사 진짜 좋아해서 이걸 왜 들여오냐, 건설장에. 그래서 그거를 먹었죠. 그걸 먹고 살았죠. 그 한동안 먹다 나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 속에서 너무 신소가 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중단됐는데 한 달 정도 공급된 것 같아요. 공급하다가 그 다음에 공급할 양을 다 공급해서 그만뒀는지 아니면 신소가 적이 돼서 그걸 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두 달 됐겠네요. 두 달 동안 그 용현 가죽을 식량으로 본 거. 그런 걸 무슨 북한 사장이 지시하는 거예요? 작업반장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진짜.
너무 그 돈에 신경 쓰다 나니까 그렇게 됐겠죠. 와, 이거 진짜 저는 들으면서 너무 충격인 게 우리가 북한에서 항상 여기 북한이야말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이다.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보다 돈이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제동을 걸잖아요. 개인들이 활동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데 이제 북한은 그 시스템이 없다라니까 개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는 그런 패단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북한의 노동당을 반대하거나 김정은을 반대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용서도 되고 지우는 처벌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 착취해가지고 그쵸. 위에다가만 잘 충분히 되죠.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 그 어떤 수모를 겪었는가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북한 정권이나 뭐 위에서 따지는 거는 돈의 액수지. 얼마나 정부에 이제 돈을 바쳤는가.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가는 중요치 않거든요.